2014년도에 해운대에서 이제 필로폰에 너무 취한 나머지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눈을 적출하고 왼쪽 귀 밑을 도려내고, 마약에 취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약은 내 자신을 파멸한다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냥 파멸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 공무원 생활을 13년 정도 한 후에 현재는 6년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용환 변호사입니다. 2014년도에 해운대에서 이제 마약에 취한 남성이 이제 대량의 필로폰을 한 상태에서, 환각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를 무참하게 상해를 저지르고 거의 죽음에 이를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주 참혹합니다. 필로폰에 너무 취한 나머지 환각 상태에서 이렇게 왼쪽 눈을 적출하고 왼쪽 귀 밑을 도려내고, 그다음에 뒤통수에 있는 그 두피를 또 벗겨내고, 그다음에 또 치아를 뽑고 만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여성은 나중에 겨우 목숨은 부진했는데, 평생 이제 왼쪽 눈이었고 이제 얼굴뼈 일부가 이제 드러난 채로 살아야 하는 많은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일반적인 살인죄 형량보다 더 많은 징역 30년이 선고되었고요. 2심에서는 이제 3억 정도의 합의금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참작 사유 때문에 이제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도 징역 20년으로 확정 판결이 됐던 사건입니다. 마약에 취했을 경우에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개인은 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옹주일교 교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량 이제 LSD를 투약한 상태에서 이제 지하철, 도쿄 지하철 살해 교사를 이제 시도하게 됐고요. 마약 자체가 정말 본인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이런 범죄로, 강력 범죄로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겁니다. 일단 언론에 나오는 것부터가 심각하고, 최근에 강남 그 카페에서 대놓고 필로폰 흡입한 얘도 있고, 캠핑장에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신고해서 봤더니 마약하고 난동을 부린 거였고, 이런 얘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에까지 심각하게 마약이 퍼져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볼 때 정말 계속 늘어나요. 다들 이제 일반인들도 충분히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고, 특히나 마약 처음에 할 때는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중독시킨 다음에 판매하려고. 그러니까 몰래 타서 주거나 공짜로 주거나, 여기에 쉽게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마약은 내 자신을 파멸한다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그냥 파멸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 마약에 중독됐을 때, 특히나 마약이 일정 하다가 이제 안 들어오게 되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환청, 환각, 그다음에 환감, 벌레가 기어다닌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일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이 깨지죠. 그러면서 또 마약에 또 손을 대고, 됐을 때는 좀 이제 역치값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마약을 해야만이 본인이 더 이제 좀 몸이 또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점점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일단 좀 센 나라가 중국하고 태국입니다. 뭐 사형, 종신형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초범일 경우에도 이제 실형, 단기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정도고, 근데 우리나라는 초범일 경우에 2분의 1 정도가 기소유예를 받고, 그리고 나머지 기소가 되더라도 초범일 경우에 44%가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처벌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도 뭐 형량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타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양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좀 기준을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처벌을, 뭐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없이 바로 구공판으로 간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는 거고, 현재 정부에서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또 선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아마 지침이 새로 강화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기소유예를 전에는 많이 줬다면 뭐 대마라든지 필로폰 뭐 단순 이제 흡입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는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 기조 자체가 많이 없어지고 바로 구공판 청구해가지고 재판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법원도 바뀌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 이제 시책이 그렇게 되면 검찰부터 이제 움직이면서 법원도 나중에 이제 좀 세게 형량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초범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약 사범들은 사실 교도소에서 관리를 좀 특별히 하는 건 아시죠? 이 명찰 색깔이 다릅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게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마약 사범 의뢰인들이 오시면 약에 취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눈동자도 좀 약간 좀 이상하시고, 말하면 다른 말씀하시고, 좀 무섭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사건을 같이 진행하다 보면 가끔 이제 돌발 행동이 나올까봐 두렵긴 한데,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런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최근에 사무실에서 모 사건이 이제 마약 사범을 계속 변하고 있었는데, 내일 모레 선고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강력범죄를 저지르셔가지고 약에 취해서 그때 맡았던 담당 변호사들이 되게 무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뭐 국민의 모든 권리고요. 사실 그 사람들의 뭐 형량을 깎아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살인범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하듯 그분들의 얘기를 대신해 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법적으로 또 바꿔서 해줄 사람이니까 변호사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분들을 뭐 선처하는 거는 법원이지 변호사는 아니에요. 일단 우리나라 마약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합니다. 물론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는 초범일 때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뭐 의뢰인이 좋아하고 우리도 뭔가 잘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게 많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보다는 대부분 단기 실형이라도 이제 선고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밀수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처벌을 하고 있죠. 엄청 세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재범률도 되게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거의 기소유예 비율이 엄청 높았고요. 초범일 때는 실형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는 재활센터, 치료센터에 확대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의뢰인들한테 저희도 뭔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열심히 재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이제 재판부에 항상 이게 제출을 하는데 저희 국내에 있는 치료 그 병원을 다 찾아보니까 몇 군데 없어요. 병원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치료 받을 사람은 치료를 못 받고 처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니 재범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1달러 정도 그 치료에 쓰면 나중에 $7 정도의 범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정말 마약 그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센터를 보급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